PSG와 브레스트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는 이강인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음바페와의 완벽한 호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이강인의 활약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전설적인 두 슈퍼스타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상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자신이 미디어가 평가하는 유망한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의 두 거장을 경탄하게 하는 현상임을 입증했습니다. PSG와 브레스트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함께 살펴보며 이 경기에서 네이마르와 메시의 이름이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74분 동안 출전하여 패스 성공률이 90%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한 번의 어시스트와 한 번의 결정적인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번의 롱 패스를 시도하며 2번 성공했고 드리블을 3번 시도하여 2번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2번의 슈팅으로 골대를 맞췄습니다. 수비에서는 14번의 그라운드 볼 경합에 참여하며 그중 7번을 성공시켰고 4번의 태클을 성공시켰습니다. 펀마브 잡지는 이강인을 8.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점수는 팀 내에서 에메리와 음바페에 이어 3번째로 높았으며 음바페는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잡지인 프렌치 포트볼은 이강인에게 7점을 주었고 그의 공간 찾기 능력과 완벽한 패스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뒷라인에서 음바페 쪽으로의 패스는 강인리의 탁월한 기술과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PSG 커뮤니티는 강인리의 패스를 극찬하며 그것을 달콤한 사탕처럼 표현했고 프랑스 축구 리그의 공식 SNS 페이지는 그를 마에스트로로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PSG가 3대1로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강인리는 뛰어난 어시스트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시스트는 현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리그 1의 공식 사무국도 그들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강인리를 칭찬하였습니다. 마에스트로 또는 지휘자로 불리는 그는 경기의 중심에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강인리의 탁월한 롱 패스는 직접 음바페에게 도달했고 그는 그 패스를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강인리의 그 패스를 어시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PSG의 공식 SNS 페이지는 이 멋진 모습을 게재하여 강인리를 칭찬하였습니다. 공식 계정에서는 강인리의 결정적인 패스를 극찬하였고 팬들 중에서는 이 패스를 디마리아가 예전에 했던 패스와 비교하였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패스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인리는 음바페에게 훌륭한 패스를 해주었고 그 패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인리는 매우 잘 뛰었습니다. 상대가 브레스트라 하더라도 처음 30분 동안 양쪽 모두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마법 같은 패스였습니다. 덴벨레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강인리는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벨링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의 마법사 강인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네이마르와 메시가 PSG에 가져다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는 아마도 PSG가 지금까지 영입한 가장 훌륭한 선수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강인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아시아의 네이마르입니다. 우리의 수비는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코너킥을 할 때마다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상대가 코너킥으로 우리 수비 지역으로 공을 보내기만 해도 기회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마 왜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와 벨링햄에 대해 갑자기 언급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레알이 음바페 영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란드나 음바페 영입에 너무 큰 중점을 둘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비니시우스와 벨링햄이 매우 잘 플레이하고 있으며 레알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는 음바페의 이름을 팬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들로 인한 반응일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강인리의 멋진 어시스트와 음바페의 완벽한 슈팅을 목격했습니다. 강인리는 마법 같은 긴 패스로 대회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선수 강인리는 정말 특별한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73분에 감독은 그를 교체하고 비티냐를 투입했습니다. 경기는 눈에 거슬리는 플레이로 진행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와 비교하면 PSG의 경기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는 팀과 그들의 국가리그에서 3위인 팀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를 것입니다. 결국 강인리는 소퍼스코어에서 7, 2점, 후스코어드.com에서 7, 6점을 받았습니다. 86분까지 경기는 2대2였고 PSG 팬들은 현재 상황에 화가 나 있었으며 팀이 리그에서 가장 나쁜 감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실점에 대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국내 팬들도 강인리가 경기 막바지에 교체됐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강인리와 음바페 사이의 조합은 정말 순조롭습니다. 둘로부터 더 많은 훌륭한 모습을 볼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마법 같은 어시스트였습니다. 주전 위치를 위한 경쟁 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회의 공식 홈페이지도 강인리와 음바페의 조합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강인리의 강력한 어시스트와 그의 경기에서 눈부신 플레이를 칭찬했습니다. PSG의 실망스러운 플레이 속에서 강인리는 이 대회 첫 어시스트로 빛났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어시스트로 팬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음바페와의 연계 플레이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미래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강인리의 가치는 상승했으며 그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헌신을 한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늘어났습니다. 최근 PSG로 이적한 후 강인리에 대한 주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처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라리가에서 게타페와의 경기에서 여러 골을 넣은 후 그의 골 장면에서 자신의 누나를 향한 그의 축하 방식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인리는 그런 방식으로 축하했던 것은 누나의 요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전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를 위해 부모님과 누나 모두 희생했습니다. 가족과 모두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잘 뛰고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1년에 그의 가족 전체가 스페인으로 이동하여 강인리의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권도 교사였던 것을 바꾸어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변경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의 기술보고서 인터뷰에서 강인리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를 위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가족의 역할은 그가 해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축구에 접촉했는데 아버지는 마라도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그는 집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자주 했습니다. 사실 2010년에 방영된 재능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태권도 센터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운동하는 강인리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매일 이 훈련을 받았는데 줄넘기 30분, 베이스볼 30분, 태권도 1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자극하고 민첩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일반 어른들보다 우수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할머니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아버지로부터 그 힘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강돌이라고 부를까요? 강인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기 때문에 어릴 때 아프지 않았어요.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스킬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어릴 적부터 매일 축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했던 박지성과도 비슷합니다.